(7월 4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7월달이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장마철인데요. 한 열흘, 보름 정도 장마철 잘 견디어내면 또 휴가 시즌이 옵니다. 어릴 때는 이래 7월달 휴가 시즌이 오면 설레고 했는데요. 요즘은 비서 가본 지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또 더워지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 연휴를, 그러니까 이 주말을 거치면서 지금 친인척 채용을 한 국회의원이 한 15명 정도로 늘어난 것 같고요. 실제로 그만둔 국회 보좌진은 50명에 육박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언론은 더 이상 통계를 안 내고 있습니다. 왜 통계를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상한 논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되지 친인척을 채용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친인척 채용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덮어가고 있는 경향도 강합니다. 더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의원 특권 제한 반대에 총대를 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는 개선하되 여론몰이는 안된다. 친인척 보좌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윤리 규정 마련 등 제도 보완이지 전문성 능력이 검증된 보좌진이 있는데 친인척이라고 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다. 억울한 사례로 같은 당의 안호영 의원이 육촌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했는데요. 안 의원은 해당 비서관은 17대 국회부터 활동한 전문성으로 채용됐지 친인척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민주에서는 10여년간 국회 보좌관으로 활동해오던 자신의 매제를 지난 2004년 최경환 의원이 전문성을 고려해서 채용했다, 이렇게 주장할 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당은 이 최소한의 징계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하면서 형평성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자,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폭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발언하면 이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포기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는다. 그냥 조심하면 되지 그게 포기할 문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민간위원인 MBC 고위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는데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내서 실명하고 직위까지 공개했는데요. 다음날 정정보도를 내서 사과했지만 이미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당사자는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아니고 성추행 사건이라 하면 사람이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성추행 가해자라 그러면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하겠습니까? 하물며 정부 관련 각종 직책에 직위를 맡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충 확인을 해놓고 성추행범이라고 발표하고는 급하니까 보좌진이 준 것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했다, 한 건 터뜨리겠다라는데 눈이 먼 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면책 특권이 아니고 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이렇게 안 하고요. 사실 관련 자료와 그 다음에 확인서까지 다 이렇게 보고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정동영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문제가 되니까 정동영 의원은 아내의 칠촌 조카, 송기석 의원은 형수의 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통상 친인척 범위라고 하면 본인의 팔촌, 배우자의 사촌 이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아내의 칠촌이나 형수의 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국민의당은 또 한 명 더 나왔습니다. 조배수 의원이 오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13년간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저는요, 사돈의 팔촌이라도 채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보십시오. 조그마한 부분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구멍이 처음에는 바늘이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황소가 들어옵니다. 대학 입시가 그랬습니다. 지금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음식 접대 3만원, 선물 5만원에 대해서 무슨 11조 무슨 4천억의 경제적 피해가 나온다. 마치 한우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 난 키우는 사람들이 다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식당이 다 망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 중에 도대체 한 끼에 3만원 이상의 선물을 1년에 몇 번 드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기 돈 주고요. 더 나아가서 5만원짜리 이상의 선물을 1년에 몇 번 받아보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공직자는 3만원, 5만원이 작다고 생각합니까? 자, 뇌물에 기대어서 저는 11조 4천억이란 말도 순뻥이라고 봅니다. 아니, 비싼 밥 먹는 사람은 전부 뇌물이고 5만원 이상 선물은 전부 뇌물입니까? 갖다 붙일 걸 좀 갖다 붙이기 바랍니다. 뇌물에 기대어서 대한민국의 농업, 축산업, 수산업, 그리고 원해업이 발전한다면 이 구도는 지속될 수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요. 망하더라도, 이런 산업이 일부가 망하더라도 뇌물을 청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나타났듯이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기본 속성인데요. 친인척 채용을 합법화해주면 정치인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자, 해외에서는 왜 이렇게 친인척을 갖다가 임용하는 부분을 제한하겠습니까? 자, 미국은 친인척 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영국은 채용 인원을 1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도 국회의원은 막강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의 공복이고, 그리고 또 막대한 특전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정실에 흘러서 자기 친인척을 사무실에 두는 것부터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거나, 안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다소 부패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고위공직자, 대통령과 연방의원을 포함한 이런 고위공직자가 자신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든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직위 또는 자신이 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임명, 지명, 승진, 진급 등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걸 주장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친인척의 범위를요, 이모, 고모, 형제, 시누이, 딸, 며느리, 아버지, 장인, 사촌, 손녀, 손자, 이복동생, 이복자매, 남편, 어머니, 장모, 조카, 조카딸, 자매, 아들, 시동생, 의붓형제, 의붓자매,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 의붓딸, 의붓아들, 삼촌, 아내 등 자세하게 이렇게 열거를 해 놨습니다. 다만 채용 이후 본인에 의해 친척관계가 되는 경우에는 채용이 유지되는데요.
어원은 친인척이 이미 근무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임명된 경우 기 근무 중인 친인척의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 경우에도 인사권을 해당 직원에게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직원은 모든 어원과의 관계를 기재한 관계 확인서를 인사국에 제출해야 되고, 현직 어원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관계 확인서를 수정해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직원들이, 국회 직원들이 저는 이 모든 어원과의 관계를 제출할 경우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숨겨놓고 말 안하고 뻗대기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건데요. 약간 먼 친척이나 뭐 인척 이런 사람들 관계, 제가 볼 때 100명이 훨씬 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어원이 자신의 배우자, 자녀, 친인척, 특수관계자들을 보직 직원으로 채용할 때 1인에 항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다만 2010년 총선에서 재선된 어원 중 재선 당시 2인 이상의 특수관계자를 고용한 어원만 특수관계자가 퇴직할 때까지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퍼장서는요, 상호어원은 자신의 가족 1인만 채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비서인 경우는 급여는 비서 고용수당 3분의 1을 넘어설 수 없다. 즉 3분의 1만 월급 주라는 겁니다. 보좌진으로 채용하려면 대학 입학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하원은 보좌진 채용에 친인척 제한은 없으나 급여는 비서 고용수당의 절반을 넘지 3분의 1 값이나 절반 받고 일하려면 친인척 써라 이런 이야기죠. 독일도 연방의 의원도 배우자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있지만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공짜로 해라는 겁니다. 일본은 배우자를 제어한 친인척에 대해서는 이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아예 모든 관계를 적어내서 못하게 하거나 안 그러면 채용은 하되 월급을 3분의 1이나 2분의 1만 받아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미 막대한 특전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너네 친인척까지 갖다 써서 집안에서 돈 다 벌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자, 정말로 너네가 돕고 싶어서 그런다면 3분의 1이나 절반만 받고 일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친인척인데 능력이 있으면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능력 있는 친인척이 왜 국회에서 빌붙습니까? 대한민국의 직장이 국회밖에 없습니까? 딴 데 가서 일하면 되지요. 아니, 국회에서 전문성이 검증받은 사람 정도면 요즘 기업체에서 그런 전문성 있는 국회에 근무한 직원들을 쓰려고 야단일 겁니다. 왜 하필 국회에 지 밑에 두고 있어요? 그 전문성이란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합니까? 우상호 원내대표요. 당신 옛날에 운동권 할 때 그렇게 남에 대해서 들이밀던 칼날 같은 기준은 다 어디 가고 절대적 도덕성은 다 어디 가고 이제 상대적 도덕성으로 서영교를 처벌하려면 새누리당도 똑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새누리당에 이 훨씬 더 많은 친인척 채용자가 있다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좌관 월급 떼먹은 사람도 새누리당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자, 잘못에 있어서요, 우리 집구석에 잘못한 것은 내가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저 집구석에도 잘못했는데 왜 우리 집구석만 나무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새누리당도요, 친인척 채용한 의원들은 다 집에 가야 된다, 의원직을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어떤 부분에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자,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직위에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이 사람의 입법 하나가요, 조금만 양심이 어긋나게 책정되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누구한테 주거나 그 대가로 내가 어마어마한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맑지가 못하고 최소한의 도덕성이 없다고 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뒷돈 받고요, 로비 받고, 접대 받고, 골프 치고, 밥 먹고, 선물 받고, 자기 자식들 기업체 부탁하고,
자기 자식들 로스쿨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대학 입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짓거리 하면서 말입니다. 국회의원을 지 혼자의 국가를 위한 공복이 아니라 집안을 다 미기 살리고 자기 가족을 갖다가 또 특권층으로 금수저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한마디로 대한민국 예산을 낭비하고 부정부패를 갖다가 조장하고 정경유착을 조장하는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은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9명의 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는 이 위치에서 자식들 남이 4, 5급 올라가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월급을 뭐 6천만 원도 넘게 5천만 원도 넘게 받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대충 말이야 그냥 나도 모르는 놈을 갖다가 이런 좋은 자리에 앉혀줄 수 없다. 밖에 나가서 이 직위에 오르려면 한번 봐봐라. 그래서 내 선거운동을 지돈 써가면서 몇 년을 도와줬거나 내 선거운동을 도와준 어떤 후원회 회장을 아들이거나 스폰서의 아들, 딸이거나 이런 사람을 갖다 써야 되고 자 그러고 기왕에 이제 남는 게 있다면 내 친인척을 갖다 써야지. 지금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그런 관계가 있지 않은 스폰서가 아니거나 후원을 한 사람이 아니거나 친인척이 아닌 사람의 자녀들이나 젊은이를 보좌관 비서관으로 쓰려고 그러면 생돈 주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역구에 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하는 돈은 국회에서 정부에서 주지 않는다. 그거 하라고 후원의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5천 뭐 선거가 있는 애는 더 거둘 수도 있고 그거 하라고 출판 기념회 허용해 준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돈 벌어서 거기 줘야죠. 저는 옛날에요 원외위원장을 할 때 원에 들어온 돈 그대로 사무장한테 줬어요. 사무장이 그냥 들고 지 월급 갖고 가고 사무실 운영했습니다. 제가 손 하나 안 댔어요. 그냥 맡겨놓고 줬어요. 원인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었을 거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정도의 양심을 가진 인간들을 전문성 운운하면서 비호하는 인간들도 똑같은 놈들입니다. 자, 국회 지금 뭐 면책 특검부터 벨벨 특검 폐지로 물타기 하지 말고요. 친인척 채용을 한 사람 보좌관 월급 때 먹은 사람 저는 각 당이 명단 공개하고요. 이 사람들 전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요. 널리 전파하시기 바랍니다.